이따가 뭐 플로어에서 또 이 관련 많은 질문이 나오실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 저희 그 진흥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천재들하고 일하는데 두 사람의 천재와 하겠습니다. 김태동 수석께서 마이데이터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김태동 수석께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저희 본부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김태동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앞에 두 교수님께서 굉장히 깊은 학식과 높은 이해력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전달해 드렸을 텐데,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현장감은 좀 이렇게 박진감 있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15분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에서 마이데이터, 즉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디지털 정부 혁신을 이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공공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으로는 공공 마이데이터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저희 정부에서는 이걸 유통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뭐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내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정보이고요. 개인 정보인데,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이 개인 정보를 어떻게 썼냐면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구비 서류를 다 떼가지고 기관한테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관공서에 제출을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임의로 제2, 3회 기관 혹은 타 기관으로 전송돼서, 실은 제가 정부한테 내 정보를 줬지만 현재 어느 기관에 어떤 관공서에 내 정보가 흩어져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데이터 주권 또 개인정보가 보호에서 활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내 정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겠다. 그리고 그걸 알 만큼 또 내 정보를 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에서 있는 모든, 즉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분의 정보들을 한 번에 열람하고 그 열람된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택해서 이동시키고, 또 필요하면 A라는 기관 혹은 B라는 동사무소에 있는 내 정보를 지워주세요, 정정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떠한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공공 마이데이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 공무원들은 절대 법이 없으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이라는 게 생겼고요. 이 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송 요구권입니다. 이 전송 요구권은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정보들에 대해서 기관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기관들한테 나한테 줘, 아니면 제3자인 내가 지정한 쟤한테 줘 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구 권리입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반드시 행정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건 그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 신용정보라는 어떠한 한정된 대상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즉 개인 행정정보라는 것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자 전자정보법, 민원처리법에 대한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고요. 아마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정부한테 내 정보를 나한테 주던지 내가 지정한 제3자한테 줘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권리가 생기게 되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보다 더 이 공공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뭐가 달라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서류 같은 것들을 다 걸어서 오프라인으로 가서 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공공 마이데이터가 되면 굳이 그 구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그렇게 달라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각자를 증명하는 구비 서류들을 종이로 다 제출하고 사전동의라는 박스를 다 체크를 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게 되면 또 정부는 열심히 그걸 받아다가 한 장 한 장 열심히 스캔해서 그것들을 낙권의 파일로서 다 보관을 해놓게 됩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이라는 곳 안에서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공무원들이 또 그 행정정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그 화면 모니터로만 그 파일을 열어서 눈으로 확인하고 자기 시스템에다 손으로 수기로 옮겨닫는 이런 아주 21세기 시대를 살지만 디지털적인 시대를 살지만 아날로그적인, 왜냐하면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되는 거지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아날로그적인 게 보호하기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마이데이터가 된다면 바로 전송, 이동해 주세요 요구를 행사하면 바로바로 내가 필요한 또 원하는 기관한테 이동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달라질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행정정보 각 기관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의로 막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어떠한 전체적인 동선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그 법이 시행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어떤 식으로 마이데이터를 경험해 보실 수 있냐 하면 내 정보에 대해서 열람하고 한 번에 열람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정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부24라는 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앱이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정부가 어떤 내 정보를 다 갖고 있지를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나 옮겨줘 라고 해서 이동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워줘라고 하는 정정이나 삭제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정부24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병무청이라든가 어떤 기관들한테 직접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난 이러이러한 구비 서류 제출하지 않고 내 정보들을 한 번에 꾸러미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내 정보들이 그동안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이라는 곳을 통해서 한 번에 접속하고 열람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진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각각의 그 기관들이 그렇다면 이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PD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퍼스널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건데요. 각각 내 정보들이 어떻게 열람되고 이동됐고 정정되고 삭제됐는지에 대한 각각의 개인 정보들을 각 기관들이 PDS라는 보안 장치를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내 정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이용 동선을 알려주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다 보면 아마 모든 관공서나 이렇게는 되지 않을 거고요. 단계적으로 PDS를 모든 기관에 설치해 나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최소한 2년 뒤에는 중앙부처는 다 PDS를 갖춰줘 놓을 것이라고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브랜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꾸러미 서비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꾸러미 서비스라 얘기하면 꾸러기냐 막 이렇게 막 되게 유아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 정보들에 대한 꾸러미,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을 담아서 놓은 하나의 장바구니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바구니를 만드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채무 조정 서비스라고 하는 꾸러미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 회복 관련되는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 60종에 달하는 구비 서류들을 그동안은 다 60통을 다 떼셨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지방세, 장애인 증명서 이런 정보들을 다 떼서 낙권으로 60건에 대한 묶음을 해서 보내줬었는데요. 이건 이제 각자 스캔을 떠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실은 이 개인 채무 조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딱 여기 지금 제가 박스로 이렇게 쳐놨던 성명, 주소, 세대 여부, 세대주 여부 요 정보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젠 꾸러미라는 것, 즉 개인 채무 조정 서비스에 관련된 해당 정보들만 추출해서 이 정보들을 신용정보회복위원회에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꾸러미들을 만드는, 그러면 굳이 구비 서류를 떼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수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꾸러미가 만들어지면 데이터로 서로 송수신하게 되는데요. 송수신에 대한 방법은 API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하고요. 라이트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서 API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그렇고 이렇게 API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들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에 대한 브랜드 중 제가 말씀드렸던 꾸러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모든 행정 서비스에 적용되긴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총 내년 상반기까지 한 24종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하실 때 이 꾸러미 서비스를 동의만 하시면, 내 이 정보를 전송을 요구만 하시면 바로 굳이 구비 서류를 떼지 않으셔도 직접 체크만 하면 해당 기관한테 묶음대로 이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되는 리스트를 지금 내년 상반기에 오픈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 보여드리는 장표는 그 공공 분야의 마이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인데요. 현재는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을 중심으로 해서 한 16개 기관들이 이 꾸러미 서비스를 만들면서 24종의 서비스를 서로 개인정보들을 행정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신용 분야, 금융 분야, 그 다음에 의료 분야, 이런 부분들과도 각자 마이데이터가 진행되고 있어서 연계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뭐 전체적인 개념도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정 서비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체감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매년 한 5만 한 7천 명한테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분들은 1인 사장님 혹은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어떤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 10종의 구비 서류를 떼어 막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서 한 최길게는 한 3일 정도의 가게 운영을 못하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다 보면, 근데 이제 꾸러미, 소상공인 그 자금 지원 꾸러미를 되게 되면 굳이 내가 구비서류를 띄어다니지 않아도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묶어서 체크만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자금 지원 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내 정보를 써도 된다, 그리고 이동해도 된다라는 전송 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되고요. 바로 이렇게 자금 지원을 신청해서 실시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기에 이게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바로 서비스가 오픈될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약,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실은 청약하셨던 분이 한 2년 전에 하셨던 걸 경험해 보면 올해 되게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굳이 청약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떼지 않고도 정부에서 내 관련된 정보들을 꾸러미로 끌어다가 청약 신청하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되게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공공 마이데이터의 석세스 스터디, 성공 사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지금 현재 아쉬운 건 대법원이 갖고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땡겨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정법이나 민원처리법이 저희가 통과가 되면 내년에는 이제 청약은 신청은 바로 핸드폰에서 혹은 그냥 그 자리에서 동의만 누르면 굳이 내가 가점 뭐 이런 거 체크하지 않아도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땡겨가지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정부 안에서는 활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응급 사례, 저희 119 아마 그 1년에 한 50만 분 정도가 응급 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119 콜 안전센터 안심 콜 서비스인데요. 대부분이 독거 노인이라던가 아니면 좀 사회적 약자분께서 이런 그 응급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신데, 실은 막상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분에 대한 병력이라던가 투약하고 있는 그 약에 대한 정보들을 잘 모르고 있는 채 구급대원들이 달려가서 응급조치가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그리고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의 투약 정보들을 다 받아다가 자기가 입력해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안에서만 된다면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투약 정보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결과 이런 정보들을 땡겨와서 신청만 하게 되면 응급처치 상황 때 그 정보들이 정리가 돼서 구급대원한테 전달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응급시 발생 시 구급대원이 적당한 아주 온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까지 저희는 구상하고 있고요. 이건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 공공 마이데이터가 지향하는 바는 불편함, 국민의 어떤 불편함,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내 정보를 내가 계속 매번 증명해야 되는 불편한 사항들이 대단히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흘러다니는지를 확인이 불가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불편했던 것들을 국민들이 불편했던 것들을 해소해 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투명하게 그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명한 정부로서의 하나의 역할들을 기대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기로 뭔가 하는 행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굳이 내가 수기로 눈으로 체크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정보들을 땡겨오고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 공무원에 대한 업무 효율성이 대단히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불필요한 정보들, 개인 정보들까지 그 정보들을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지금 공공 마이데이터가 아직 준비되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허술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공공 부분에서의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나 마이데이터들이 어떻게 나한테 피드백이 될지는 내년 상반기에 몸소 체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의 발표자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게 생방송과 같아가지고요. 시간 초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플로어에서 혹시 먼저 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오신 분 이정우 교수님 스마트폰만 하시고 뭐 질문 하나 해주시면. 네. 네. 마이크 좀 더 있나요? 네, 저 마이크가 따로 없어서. 예. 육성 괜찮아요. 그 발표 재밌게 들었고요. 마이데이터 얘기는 지금 아직 굉장히 핫 토픽인데 혹시 그 내년에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주택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어플라이가 되는 게 알고 있는데 지금 상용으로도 저거는 사실 그 소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손보험 같은 걸 신청을 하시는 거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이데이터 포럼이 아까 들어가 보니까 건강검진도 들어가 있고 그 심평원 자료도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그거 자동화하기에 아주 좋은 포럼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 상용으로 오픈을 할 계획 같은 것도 있는지. 네, 지금 현재 그 개인 그 의료 정보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복지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수님 말씀처럼 개방하고 또 민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내년도 안에는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정보들은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될 건지는 가시적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보험회사는 싫어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귀찮아서 파일링을 안 하는 이 실존 보험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험회사들은 싫어할 것 같아서 혹시. 근데 추가적으로 그 말씀을 더 드리면 생각보다 보험회사 쪽에서도 정부한테 이런 정보들을 묶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정보를 전처리하거나 수집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서요. 정부한테 그 비용들을 기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네. 마이데이터도 모바일 신분증만큼이나 그 이해관계자 또 분야별에 대한 좀 기술적 또 비즈니스 관점의 이해가 다툼이 많아서 이 공공, 금융, 의료, 복지, 또 교육 분야의 마이데이터의 플랫폼과 그 플랫폼들 간의 어떤 그 연계에 또 표준화에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아마 마이데이터 사업이 특정한 공공 영역에서만 이것이 생태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한계가 매우 제약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사회 전반의 어떤 그 얼라이언스가 필요하다. DID만큼이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혹시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생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아 이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주제를 하나 잘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 연관성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나 또 디지털 신분증이나 또 마지막 발표하신 마이데이터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정부와 또 국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국민,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한다. 또 자기 정보에 대한 그 주권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업들이 잘 돼서 국민이 아닌 시민으로서 어떤 그 정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해지고 또 국민의 어떤 그 주권이 강화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